안녕하세요. 오데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수익 창출 문제로 그동안 삭제되었던 작품들을 다시 업로드 시켰는데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몸살 감기로 좀 몸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 오늘 새로운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국의 미스테리와 반전 소설의 대가인 스탠리 앨런입니다. 제가 그동안 앨런 작품을 소개해드려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손발의 목입니다. 어느 한 회사에 고용된 사람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상세하고 서스펜스하게 그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손발의 목, 스탠리 앨런. 이 영화의 객실은 다 비슷해서 굳이 방을 고를 필요가 없었다. 모두 어두침침했고 리놀륨이 깔린 바닥에 노쇠로 만든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크랩트리 씨는 자기 방에 사소하나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음을 깨달았다. 복도 공중전화가 방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찌르는 듯한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기 앞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그는 지원서에 서명을 한 후 전화번호까지 기입했다. 번호를 적을 때 손이 살짝 떨리기는 했다. 전화기가 마치 개인 소유인 양 암시하는 것이 대단한 사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전화로 위신을 세운 덕에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가 기울지도 몰랐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제껏 살면서 훼손하지 않았던 원칙들을 크게 희생하였다. 구인 광고 또한 그 자체로 기적의 다름 아니었다. 직원 구함이라고 시작한 광고에는 업무 강도가 높음, 배우 보통, 건전, 정직, 근면하며 사무 경력을 소유한 자, 45세에서 50세 사이 연령 선호, 자세한 이력서 송부 요망, 사성함 111번이라고 쓰여 있었다. 크랩트리 씨는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안경을 통해 광고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보통의 대우에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동년배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다 그들은 같은 광고를 몇 분 전, 아니 몇 시간 전에 읽었을지도 모른다. 낭패감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의 지원서는 입사 지원서의 표본이라고 해도 될 만큼 깔끔했다. 나이는 48세로 건강 상태에 매우 양호하며 독실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훌륭하게 봉사했으며 존경할 만한 개근 기록을 자랑합니다. 불행히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며 규모를 불리는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유능한 직원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직무를 훌륭히 완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 전적으로 향후 저를 고용해 주실 분께 달린 문제입니다. 이전 봉급은 주급 $50지만 수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며 능력을 증명한 후에 받은 금액입니다. 추천서들을 첨부하고 서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내용을 또 쓰고 또 쓰고 12번은 써본 후에야
크래프트 씨는 만족했다. 있어야 할 모든 단어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구입해 놓은 질 좋은 종이에 과거 그의 장부를 아름답게 꾸몄던 가늘고 깔끔한 흘림체로 옮겨 적은 뒤 마침내 최종본을 발송했다. 답변이 서신으로 올까? 전화로 올까? 아니면 아예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크랩트리 씨가 한없이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홀로 끝이 없는 듯한 이 줄을 보냈을 때 그 순간이 왔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선 너머에서 자기 이름이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그가 새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제가 크랩트리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냈어요. 진정하세요, 크랩트리 씨. 진정하세요. 가늘고 뚜렷한 목소리가 말했다. 매 음절을 골라 충분히 음미한 후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동정심이라도 짠할 기세로 수화기를 꼭 부여잡고 있는 크랩트리 씨에게 즉각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발휘했다. 크랩트리 씨의 지원서를 검토했습니다. 예의 괴로울 정도로 신중한 어조로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제안할 고용 조건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용이라는 단어가 크랩트리 씨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그가 대답했다. 네, 편안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우선 크랩트리 씨는 혼자서 사무실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말입니까? 업무나 사무실의 규모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에서는 크랩트리 씨 혼자뿐이고요. 문에는 크랩트리 씨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크랩트리 씨의 일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아주 믿을 만한 분을 필요로 하는지 납득이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크랩트리 씨가 대답했다. 그런데 기밀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 주요 기업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 사무실에 도착할 겁니다. 그 기업들을 자주 언급하는 여러 경제지 신문들의 구독 신청을 해둘 텐데 사무실로 배송될 거예요. 크랩트리 씨는 기업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는 대로 모두 메모한 후 매일 퇴근 전에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에 이론적 분석이나 문학적 마무리가 필요 없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군요.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 세 가지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크랩트리 씨가 열띤 어조로 대답하자 목소리가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근무 시간을 이야기하죠. 9시부터 5시까지 일주일에 6일, 그리고 정오부터 1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빠짐없이 출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내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받는 것처럼 1초도 어기지 않고 지키셔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물론입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랩트리 씨가 오늘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오셔야 하는 주소와 사무실 번호를 불러드리지요. 손에 연필도 종이도 없던 크랩트리 씨는 미친 듯이 기억 속으로 숫자를 쳐넣었다.
그리고 사무실은 크랩트리 씨를 위해 완전히 준비된 상태일 겁니다. 문은 열려 있고 책상 서랍 안에 열쇠가 2개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문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실 내에 있는 캐비넷 열쇠입니다. 책상 안에는 아까 언급한 목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무용품들이 있을 겁니다. 캐비넷 안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지가 한 묶음 있고요. 크랩트리 씨가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만 그 보고서라는 게 목록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든 사안을 빼놓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 거래로부터 인사 변화까지 전부요. 그리고 크랩트리 씨가 매일 퇴근하는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만요. 크랩트리 씨가 말했다. 누구 앞으로 어디로 발송해야 하나요? 그걸 물어봐야 합니까? 매서운 어조에 크랩트리 씨는 깜짝 놀랐다. 크랩트리 씨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소한 번호겠죠. 당연히요. 크랩트리 씨가 대답하자 다행히도 목소리는 신중한 어조로 되돌아왔다. 자, 봉급의 문제가 남았군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크랩트리 씨도 아시겠지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요. 종국적으로는 옛 격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말을 기억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바꿔 말하면 훌륭한 직원은 쉬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요. 이 원칙에 기초하여 나는 주급 52달러를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크랩트리 씨는 어안이 벙벙한 채 전화기를 바라보다 목소리를 되찾았다. 네, 만족합니다. 그가 숨을 들이쉬었다. 매우 만족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결코... 목소리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능력을 증명할 때까지는 수습이라 할까요? 다소 어색한 표현입니다만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계속 일하게 되든가 아니면 아예 일자리를 잃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으스스한 제안에 크랩트리 씨는 무릎이 물처럼 흐느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로 확실히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쉴 새 없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크랩트리 씨가 맡은 일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와도 논의해서는 안 되며 사무실과 사무용품은 내가 철저히 관리할 테니 문제가 생길 경우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유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전화도 없애두었으니 책상에서 전화기를 찾지 마세요. 흔히들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한가하게 담소를 나눈다는데 나는 그런 형태를 아주 혐오합니다. 이런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유일한 가족이었던 누나가 20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 크랩트리 씨에게는 사소한 일이건 중대한 일이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꿈을 품은 영혼이 이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면 크랩트리 씨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조건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나요? 한 가지... 크랩트리 씨가 말했다. 제 봉급은 어떻게... 매 주말에 지급될 겁니다. 현금으로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크랩트리 씨의 머릿속에는 진심으로 궁금한 질문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한 가지 질문만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가 시도할 새를 주지 않은 채 목소리가 시원스럽게 말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며 전화가 끊겼다. 크랩트리 씨도 따라서 전화를 끊으려다 손이 수화기를 너무나 꽉 움켜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잠시였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곤욕을 치렀다. 목소리가 준 주소로 처음 향했을 때 건물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크랩트리 씨는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건물은 있었다. 거대해서 든든한 건물.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꽉꽉 채우고 복도에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바빠 그에겐 무관심하게 옹종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물이 있었다. 사무실 또한 존재했다. 구불구불하게 난 복도 끝에 숨어 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계단은 열린 문으로 통하고 있었는데 그 문 틈새로 둔탁한 회색 하늘이 보이는 옥상이 엿보여 사무실이 건물의 제일 위층임을 일깨워 주었다. 사무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문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크랩트리 연합통신이란 글씨였다. 문을 열자 놀라울 정도로 작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빽빽이 들어찬 거대한 크기의 가구들 때문에 공간은 더욱 비좁아 보였다. 문 바로 안에 오른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파일 캐비넷이 있었다. 그 옆에 딱 붙여 놓았지만 여전히 커서 나머지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구식의 커다란 책상에는 회전 의자가 딸려 있었다. 매우 큰 창이 가구와 보조를 맞추며 맞은편 벽을 채우고 있었다. 창은 넓다랗고 위로 높이 뻗어 있었지만 창턱은 크랩트리 씨의 무릎을 간신히 넘는 높이일 만큼 낮았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홀깃 던지자 눈이 팽팽 돌듯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 지면에 잠시 아찔해졌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창 없이 꽉 막힌 벽이 그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한 번 본 것으로는 충분했다. 크랩트리 씨는 창문 아랫부분을 꽉 잠그고 윗부분만을 쓰기 편리하도록 조절하였다. 열쇠는 책상 서랍 안에 있었다. 펜과 잉크, 펜촉 한 상자, 앞지 한 묶음, 그리고 쓸모 있다기보단 보기에 그럴싸할 것들 17가지의 다른 서랍에 들어있었다. 우표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편지지가 많다는 점이었다. 편지지에는 낱장머리마다 크랩트리 연합통신이라는 이름과 사무실 번호, 그리고 건물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편지지를 발견하고 기쁨에 넘친 크랩트리 씨는 서둘러 펜을 대담하게 휘둘러 연습삼아 두어 줄의 문장을 썼다. 그러고는 물품을 낭비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잘게 찢어 발치에 놓인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후 그는 당면한 업무에 온 노력을 쏟아부었다. 파일 캐비넷이 토해내는 기가 질릴 정도로 두터운 경제지 뭉치를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검토해야 했고, 목소리가 예고했던 대로 책상에서 발견한 기업 목록을 보며 매 쪽 읽기를 마칠 때마다 그중 이름 하나를 빠뜨린 게 아닌가 하는 껄끄러운 느낌에 시달렸다. 그래서 그는 업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해당 쪽 전체를 다시 살폈다. 그리고 애초에 발견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놓친 이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 끝에 이르면 신음을 토하곤 했다. 때때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거대한 간행물 뭉치를 결코 다 끝낼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에 휩싸였다. 진도가 좀 나간 듯 싶어 기쁨에 숨을 내쉴 때마다 이튿날 새로운 간행물이 문 앞에 배달될 것이며
따라서 책더미 위에 책들이 늘어날 거라는 어두운 선견지명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렇듯 우울한 일과에도 한숨 돌릴 틈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일간 보고서를 준비할 때인데 크랩트리시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그 일을 즐겼다. 다른 순간은 봉급을 1달러도 빠짐없이 품은 탄탄한 봉투가 정확히 매주 도착할 때였다. 어쩌면 순수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겠지만 그는 이제 다시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크랩트리시는 조심스레 봉투의 한쪽 끝을 칼로 그어 열고 돈을 꺼내 센 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낡은 지갑에 깔끔하게 넣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안을 탐험하듯 헤집어 보았다. 과거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던 무서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봉투를 살피는 순간은 언제나 끔찍했으며 어김없이 마음이 쓰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다시 업무에 집중할 때까지. 업무는 곧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기업 목록을 참고하는 것을 멈췄다.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머릿속에 뚜렷이 새겨졌고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밤이면 목록을 두어 번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잠들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기업 이름 중 하나가 유독 흥미가 일어나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능률 기기 이환 회사라는 기업이 폭풍에 휘말리라는 참이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인사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합병설이 돌았으며 주가가 날카로운 변동을 겪고 있었다. 몇 주가 몇 달로 접어들자 목록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크랩트리시에겐 선명한 개성을 띠며 다가왔다. 그 점을 느낀 크랩트리시는 상당히 기뻤다. 어멜 커메이티드사는 바위처럼 견고한 회사로 안정적으로 성공을 부과하고 있었다. 유니버설사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안달하여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목록 위의 이름들은 개성을 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능률 기기 이완 회사는 크랩트리시가 특히 애정을 쏟는 회사였다. 필요한 만큼보다 한꺼풀 정도는 그 회사에 더 관심을 주는 자신을 발견하며 소심해져 겁을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크랩트리시는 자신을 매섭게 닦아세웠다. 반드시 공평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순간은 아무런 경고 없이 다가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에 딱 맞춰 사무실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크랩트리시는 고용주와 맞대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크랩트리시. 그리고 문을 닫으세요. 크랩트리시는 문을 닫고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내 인상이 사람을 확 휘어잡을 정도인 게 확실한가 봅니다. 방문객은 언뜻 기쁜 듯이 말했다. 당신에게 그토록 강렬한 영향을 끼치다니 말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내가 누군지는 알겠죠? 깜빡임 없이 그에게 고정된 커다랗고 퉁방울 같은 눈과 길고 유연한 인매, 드럼통처럼 짧고 둥근 몸, 크랩트리시의 멍한 정신에 눈앞에 있는 사람은 연못가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개구리와 끔찍할 정도로 닮아 보였다. 그리고 크랩트리시는 근처를 날고 있는 불행한 파리 한 마리. 크랩트리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론 제 고용주 같으신데요. 성함이 뭉툭한 집게 손가락이 크랩트리시의 갈비뼈를 장난하듯 쿡쿡 찔렀다. 봉급만 잘 나오면
이름 같은 건 안 중요하죠. 그렇죠, 크랩트리 씨?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내 이름이 조지 스펠빈이라고 해둡시다. 글에 빠진 스펠빈 씨를 인생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크랩트리 씨?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크랩트리 씨가 가련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은 아니군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감히 짐작을 해본다면 문학이나 영화를 즐기는 편도 아니지요. 크랩트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간지는 빠짐없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꽤 읽을 거리가 많아요, 스펠빈 씨.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일을 고려하면 다른 오락거리에 쓸 시간을 찾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신문을 놓치지 않고 읽고 있다는 말이죠. 눈앞에 기다란 인매의 양쪽 끝이 지켜졌고 크랩트리 씨는 그것이 미소이기를 바랬다. 그게 바로 당신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나는 오로지 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을 원했고 지금 한 말과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면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매우 흡족해요, 크랩트리 씨. 크랩트리 씨는 피가 혈관을 따라 산뜻하게 통통거리며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스펠빈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앉으세요. 크랩트리 씨는 앞에 버티고 있는 드럼통 본매를 피해 팔을 뻗어 의자를 돌리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성급하게 덧붙였다. 사무실은 조금 작아요. 하지만 매우 안락합니다. 적절한 사무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펠빈 씨가 말했다. 그는 창문에 거의 닿을 때까지 뒷걸음치더니 의자를 가리켰다. 크랩트리 씨, 지금은 당신이 앉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온 이유를 논의하는 동안에요. 그 위풍당당한 손에 마법에 걸린 크랩트리 씨는 펄썩 앉은 후 의자를 돌려 창문과 그 창문을 등지고 있는 땅딸막한 형체를 마주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보고서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률 기기에 대한 메모가 좀 있습니다만. 스펠빈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젓고는 느릿느릿 말했다. 그것을 논의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크랩트리 씨.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랩트리 씨는 불안에 가시는 느낌을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문제요? 스펠빈 씨를 돕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전부요. 튀어나올 듯한 눈망울이 우려의 눈빛으로 그를 콕콕 찔렀다. 그럼 말씀해보세요, 크랩트리 씨.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떻습니까? 크랩트리 씨가 되물었다. 제가 말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겠냐니.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펠빈 씨. 네, 말은요. 스펠빈 씨는 정성 들여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하며 되풀이했다. 당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어쩔 거냐는 겁니다. 크랩트리 씨의 입이 딱 벌어졌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살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크랩트리 씨는 웃으려고 했지만 수축된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곤 가늘고 가쁘게 바람이 빠지는 소리뿐이었다. 심지어 그 한심하도록 처량한 노력조차도 눈앞에 버틴 돌처럼 냉랭한 얼굴에 바로 사그라졌다.
정말 죄송한데요, 스페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크랩트리 씨,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검토하는 경제지에는 내 진짜 이름이 끝없이 되풀이에 나옵니다. 나는 여러 개의 파일을 찔러보았어요, 크랩트리 씨. 그리고 언제나 파일 속에 든 자두를 찾아냈죠.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나는 당신이 가장 화려하게 꿈꿀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부유하고 힘이 셉니다. 의미 없는 농담을 하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고용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해요. 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크랩트리 씨,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그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크랩트리 씨가 애처롭게 말하자 스펠빈 씨가 대꾸했다. 바로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질을 내지 않았을 텐데요. 솔직히 나는 당신이 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만약 대답했다면 내가 당신을 잘못 봤다는 뜻이 되니 그도 아주 환멸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보세요, 크랩트리 씨.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일조차 없이 평온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워요. 불행히도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한 번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상승하면서 그 과정에서 남긴 유일한 흠집이죠. 시간이 흐르자 그 실수가 한 남자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무자비하면서 교활하게까지 한 그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그때 이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공갈범이에요. 자기 상품에 너무나 고가의 가격을 매긴 어느 공갈범이죠.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크랩트리 씨가 쉰 소리로 불쑥 물었다. 스펠빈 씨는 그 사람을 죽일 작정이신가요? 스펠빈 씨가 포동포동한 손을 항의하듯 불쑥 내밀었다. 이 손바닥에 파리가 앉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오므려서 파리의 생명을 앗아갈 힘이 없어요. 꾸미지 않고 말하자면요, 크랩트리 씨. 내가 폭력적인 행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면에서 존경할 만한 자질이지만 지금은 다시 창피할 따름입니다. 그 남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까요. 스펠빈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일은 정부업자에게 의뢰할 일도 아닙니다. 업자를 이용한다면 지금의 공갈범을 새 공갈범으로 대체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데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스펠빈 씨가 다시 말을 멈췄다 이었다. 자, 크랩트리 씨, 결국은 한 가지 결론밖에 없다는 걸 아시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부수는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는 걸. 저라고요? 크랩트리 씨는 고함쳤다. 아니, 저는 결코 안 됩니다. 아, 그러지 좀 마요. 스펠빈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무 흥분해서 위험한 상태로 빠지고 있군요.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크랩트리 씨에게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요청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오늘 이 사무실을 떠나야 한다는 것,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는 고용인을 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뇨. 크랩트리 씨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옳지 않아. 전혀 옳지 않습니다, 스펠빈 씨.
나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는 습기 찬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닦아 코에 다시 얹어놓았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제게 남기고 가시다뇨.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크랩트리씨가 퍼뜩 깨달은 점을 덧붙였다. 이건 경찰이 관여할 일입니다. 스펠빈 씨의 얼굴이 무섭도록 벌겋게 변했고 거대한 체구가 떨리며 내뿜는 웃음소리가 공기를 뚫고 귀가 멀도록 실내를 울려댔다. 크랩트리씨는 즐겁했다. 간신히 진정한 스펠빈 씨가 말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단지 당신이 경찰에 가서 고용주가 한 놀라운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려 봤을 뿐입니다. 크랩트리씨가 말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펠빈 씨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협박한다뇨. 크랩트리씨, 말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눈엔 우리 사이에 무슨 연관이 보이겠습니까? 연관이요? 저는 스펠빈 씨를 위해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고용인이고요. 저는 스펠빈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신기한 환상을 품고 있군. 사람들 눈엔 당신은 그저 초라한 소시민입니다. 내가 관심을 둘 사람으로는 어떻게도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펠빈 씨가 저를 직접 고용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원서를 써서 보내드렸고요. 그랬죠. 불행히도 그 자리는 이미 차 있었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답신을 써서 알리지 않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표정이군요, 크랩트리씨. 말씀드리죠. 이 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 내 서류철 안에는 당신의 지원서와 내가 쓴 답신의 복사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실은요? 내부 인테리어는? 제 경제지 구독은 어떻고요? 스펠빈 씨가 무겁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크랩트리씨, 당신의 주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 건물의 관리인도 사무용품 판매상도 당신에게 간행물을 배달하는 신문사도 당신만큼이라 내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대금을 지불받기만 하면 아편이라도 피운 것처럼 만족하죠. 당신 이름으로 된 우편만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한 것이 나로서는 다소 변칙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요, 크랩트리씨. 하지만 제 보고서는요? 크랩트리씨는 심각하게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군요. 감히 말해보자면 영리한 머리를 가진 크랩트리씨는 지원서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스스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하여 경제 전문 보고서 서비스 회사를 세우고 이 나를 고객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나는 매섭게 거절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어리석게도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보고서가 내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논의하는 어느 기업에도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지는 내 이해력을 뛰어넘는 문제더군요. 솔직히 이 남자는 괴짜치고도 제일 질 나쁜 유가 아닌가 의심합니다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다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당신을 무시하면서 일간 보고서를 받으면 찢어버렸죠. 찢어버렸다고요? 얼어붙은 듯 꼼싹달싹 못하며 크랩트리씨가 물었다. 크랩트리씨가 불평한 이유는 없지 않나요? 스펠빈 씨가 약간의 짜증을 내비치며 말했다. 크랩트리씨 같은 성격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요, 광고에 업무 강도 높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 거래에서 과도한 업무를 제공했다는 내 몫에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준 업무에서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당신이 간섭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군요. 크랩트리시가 무력한 어조로 표현을 반복했다.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요? 그러면 안 됩니까? 상대의 기다란 인매가 험악하게 다물렸다. 알려드리죠, 크랩트리시. 나는 돋보기로 곤충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인류라는 종을 관찰하면서 인생의 한 부분을 보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성공을 일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인류의 대다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동기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바로 기능이라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크랩트리시, 내 광고는 그러한 사람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계산된 것이었어요. 실로 크랩트리시는 그러한 유형을 완벽하게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광고에 지원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주었어요. 동기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흠결 없이 기능만을 수행하면서요. 이제 살인이 기능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의 동기에 대해 설명해드렸지요. 친절하지 않나요? 결과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계속 기능을 하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든가 둘 중에 하나죠. 크랩트리시가 미친 듯 소리쳤다. 일자리라고요? 감옥에 간 사람에게 일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교수대에 설 남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스펠빈 씨가 잔잔한 어조로 말했다. 참네,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면 나까지 물고 들어갈지 모르는 덫으로 당신을 몰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요? 이봐요, 우둔한 건가 싶어 겁나네요. 내 자신의 안전과 당신의 안전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쯤 멍청한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깨달았을 텐데요. 게다가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사무실에서 당신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업무에 대해 확고부동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크랩트리시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명 아래 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크랩트리시. 이 세상에서 내 위치는 상당히 대단해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정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요청을 수락하며 행한다면 당신도 범죄자가 되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당신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참, 당신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당신이 나에게 혐의를 더 씌워봤자 오로지 당신에게만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요, 크랩트리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제물로 삼아왔기에 이제 반드시 내 먹이가 되어야 하는 그 남자와 나 사이의 일도 전혀 모르죠. 그가 맡게 될 말로도 당신이 내게 씌울 혐의도 결코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크랩트리시. 정체를 밝히는 건 내가 말했듯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크랩트리시. 당신의 끝은 감옥이나 미치광이 수용소가 될 따름일 겁니다. 크랩트리시는 그나마 남아있던 힘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놓았군요. 모든 것을 생각해 놓았죠, 크랩트리시. 당신을 내가 그린 설계도 안에 그린 것은 계획을 가동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했어요. 오래지 않아 나는 열심히 그 계획의 각 단계를 저울에 달아 재보고
평가하는 데 힘을 쏟았죠. 예를 들면 이 방 말입니다. 이 사무실은 지칠 때까지 오랫동안 알아본 후에 내 목적에 완벽하게 맞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랍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해서 설치한 거고요. 목적에 어떻게 맞느냐고요? 설명해 드리죠. 당신이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방문객은 지금 내가 자리 잡은 이 공간, 즉 창문 앞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방문객이란 물론 문제의 남자를 뜻합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와 이곳에 설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창문은 완전히 열려 있을 겁니다. 그는 친구가 남겼다는 봉투를 달라고 당신에게 요청할 겁니다. 이 봉투죠. 스펠빈 씨가 봉투 하나를 책상으로 훌쩍 던졌다. 당신은 책상에 봉투를 잘 가지고 있다가 찾아내서 건넬 겁니다. 그러면 특유의 행동 양식을 철저히 고수하는 그 남자가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그 순간에 세게 한 번 밀면 그는 창밖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이 모든 계획을 완수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스펠빈 씨가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 다음 당신은 창문을 창턱까지 내려닫고 업무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크랩트리 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누군가가 경찰이... 스펠빈 씨가 말을 받았다. 물론 발견하겠죠. 복도 끝 계단을 올라가 옥상에서 투신한 운 없고 불쌍한 누군가의 시체를 말이죠. 상의 주머니에 봉투에 든 것은 문제의 남자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타자로 친 메모입니다. 이 슬픈 일과 이를 저지른 동기와 그것이 초래할 불편함에 대한 사과와 신속하고 평화로운 매장을 바란다는 극히 간절한 애원이 적힌 그 메모 때문에 경찰은 고인의 사연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스펠빈 씨가 손가락 끝을 살짝 맞댔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애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의심하지 않네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쩝니까? 봉투를 받고 열어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요. 스펠빈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경우 문제의 남자는 그저 조용히 이곳을 떠나 바로 나에게 오겠지요. 크랩트리 씨가 아셔야 하는 건 말이죠. 그 계통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일이 소소하게 시도된다는 걸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지도 모르는 무모한 시도 또한 거의 하지 않죠. 크랩트리 씨가 제시한 가능성이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그건 내가 덫을 다시 놓아야 한다는 걸 뜻할 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영리하게요. 스펠빈 씨가 주머니에 둔중한 시계를 꺼내 살핀 후 조심스레 다시 넣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피곤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때는 당신이 이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스펠빈 씨가 창문을 위로 세게 밀어 열고 잠시 서서 흡족한 표정으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봉투는 당신 책상에 있을 겁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떨어뜨린 후 서랍을 꽉 닫았다. 문제의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크랩트리 씨가 대꾸했다. 자유롭게요? 그 사람이 봉투를 달라고 할 거라면서요? 그럴 겁니다. 당연히 봉투를 요구하겠죠.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밝히면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뜬 뒤 나중에 내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일을 그만둔다는 사직서 역할을 하겠죠. 스펠빈 씨는 문으로 가 손잡이에 손을 얻은 채로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후부터 성공적으로 수습기간을 마친 당신을 유능하고 신뢰 가능한 직원으로 대우할 겁니다. 보고서는요? 찢어버린다면서요? 크랩트리 씨의 말에 스펠빈 씨가 살짝 놀라며 대꾸했다. 물론 당신은 일을 계속하고 이제껏 계속 그랬던 것처럼 보고서를 보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고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랩트리 씨, 그건 계획의 형식적 일면이고 당신이 그 형식을 고수하면 나는 완전히 안전해질 겁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요. 문이 열렸다가 조용히 닫혔고 다음 순간 크랩트리 씨는 실내에 홀로 남아있었다. 맞은편 건물의 그림자가 책상에 짙게 깔렸다. 크랩트리 씨는 손목시계를 보았지만 실내가 어두워져 몇 시인지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가 머리 위로 늘어진 전등줄을 잡아당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크랩트리 씨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모습이 드러났다. 작고 말쑥한 남자와 동행이 왜소해 보일 정도로 체격이 꽤 큰 경찰관이었다. 작은 남자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더니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마법사 같은 몸짓으로 주머니에서 커다란 지갑을 꺼내 번들거리는 배지를 보인 후 다시 닫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남자가 간결하게 말했다. 경찰입니다. 샤프라고 합니다. 크랩트리 씨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다. 무슨 일이신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샤프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이 신호인 양 체격이 큰 경찰관이 사용하기 편리해 보이는 수첩과 몽땅 연필을 가지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크랩트리 씨는 안경 너머로 수첩을 살펴본 후 키가 작은 경찰 샤프에게 시선을 돌리고는 말했다. 괜찮아요. 신뢰가 안 됩니다. 크랩트리 씨가 맞습니까? 샤프의 말에 크랩트리 씨는 움찔 놀랐다가 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네, 맞습니다. 샤프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를 향해 번득이다가 경멸의 시선으로 방안을 훑었다. 당신 사무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후 내내 계셨습니까? 1시부터는요.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정확히 1시에 돌아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샤프가 말하고는 어깨 너머로 고개짓을 했다. 사무실 문이 오늘 오후에 열려있던 적이 있습니까? 일하는 중에는 항상 닫아놓는데요. 그렇다면 복도 끝에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볼 수 없겠군요. 네, 보지 못합니다. 샤프가 책상을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다. 창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자, 샤프가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창밖에서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 제 말은 평상시와 다른 소리요. 평상시와 다르다니요? 크랩트리 씨가 막연한 듯 상대의 표현을 되풀이했다. 비명입니다. 누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은 건 말입니다. 크랩트리 씨가 미간을 찌푸리다 대답을 했다. 그러고 보니 들었습니다. 별로 오래전도 아니군요. 깜짝 놀란 것 같은, 아니, 겁을 먹은 것 같은 소리였을까요? 상당히 크기도 했고요. 여긴 항상 조용해서 그런 소리가 나면 듣지 못할 수가 없어요.
샤프가 어깨너머로 시선을 돌려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관이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샤프가 말했다. 아, 그럼 아기가 맞는군요. 남자는 투신한 순간 마음이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내내 소리를 질렀겠죠. 그가 확신에 찬 몸짓으로 크랩트리 씨를 향해 몸을 휙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1시간 전쯤 어떤 사람이 바로 요 위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메모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명백한 자살입니다만 가능한 한 모든 정황을 알아야 해서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세요? 크랩트리 씨가 물었다. 샤프가 어깨를 으쓱했다.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던 남자? 젊고 잘생기고 복장도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그렇게 옷을 차려입을 돈이 있는 남자가 어째서 자기 문제가 해결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영 모르겠지만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공손하게 말했다. 남긴 편지를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정신이 좀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뜨진 않겠지. 참, 인생이란 참 덧없습니다. 경찰관이 샤프의 말에 무겁게 말했다. 샤프가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이더니 크랩트리 씨에게 말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쪽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당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자 몇 명이 그 남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기절했다네요. 그가 눈을 찡긋하고 나가면서 문을 닫았다. 크랩트리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이후 그는 의자에 앉아 책상으로 몸을 끌어붙였다. 잡지들과 편지지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크랩트리 씨는 잡지들의 내 모서리를 딱 맞춰 단정하게 쌓았다. 그리고 펜을 잉크병에 넣어 잉크를 찍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편지지를 눌러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펜을 놀리기 시작했다. 능률기기위원회사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떠셨나요? 역시 스탠리 알렌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이 작품의 심볼은 저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 도덕적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일하고 일도 편하고 돈도 잘 줘서 꿈에 그리던 직장 생활을 하던 크랩트리 씨. 하지만 나중에 상사에게 누군가를 죽일 것을 명령받습니다. 안 죽이면 내가 죽고 내가 살자고 죽이자니 도덕적으로 마음에 걸리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왜냐면 세상엔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삶 속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